그렇게 이제 다 타가지고 갑니다. 1대3 데이트. 이때 이 현숙님하고 영숙님이 굉장히 지쳤었구나. 낮소를 찍으면서 많이 힘들었었구나 하는 게 느껴지죠.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지쳤긴 했어도 옥순과 상철을 관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 근데 이게 약간 회방 놓는 건 아닐까라고 미안함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없더라고. 나쁘게 말하면 상철 씨가 약간 꼬인 사람이라면 내가 만만한가? 내가 이 사람이랑 좋아하고 이 사람이랑 지금 데이트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오지? 나도 1대1 데이트하고 싶은데? 아무리 내가 편하고 우리가 친하게 얘기했다지만 왜 이렇게 우리 1대1 데이트 마지막 1대1 데이트를 방해하지? 라고 꼬아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영숙님도 상철님을 이성으로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물론 알아보고 싶긴 하겠지. 상철은 그렇게 보지 않았지. 다른 대안이라고 하면 이제 영수한테 갔다가는 이제 설도에 맞고, 그리고 영철은 공기 공격, 기체 공격, 기공파 같은 거구나. 영수는 검객이고 영철은 도인이네. 트름으로 기공파를 날리고. 영식은 정신 공격. 이건 뭐 어벤져스요? 영호는 물질 공격. 가면 목걸이를 받아야 돼. 야, 이건 완전 어벤져스군요. 광수 울고. 그래서 이게 쉽지 않구나. 그럴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해해요. 이해해. 그러니까 여기 올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야. 실은. 현숙님도 상철님이 편하고 영숙님도 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상철도 이걸 어느 정도 아니까 그래 휴식 측면에서 쉬려고 왔겠구나 하고 올 거란 말이지.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마치 처음에 그 자기소개도 하기 전에 처음에 이제 그 쭉 서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택해가지고 숙소로 가는 차 안 같아. 민망하거든. 말하기 어렵고. 근데 바꿔 말하면 이분들이 지쳤기도 했어. 또 하나는 상철에 대한 배려가 그렇게 크진 않아. 근데 그걸 또 바꿔 말하면 상철이 그만큼 편안한 사람이기도 해. 고를 사람이 없어서 골랐어도 실은 조금 이게 노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사회 우리가 같이 모임에 있을 때 내가 할 말이 없고 재미가 없어.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 입을 꼭 다물고 있을 수도 있겠지. 또 그때의 분위기를 위해서 궁금하지 않아도 궁금한 척 노력을 한다는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노력 측면에서 다들 그걸 할 만큼 에너지도 안 남았고 자기 에너지선을 넘어서서 그런 노력을 그렇게 기울이지는 않는 거지. 특히 이제 조수석이나 현숙님은 그런 거를 잘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서로에게 지금 그런 걸 미루는 건데 이건 조수석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임무가 막중하긴 하죠. 여기서 갑자기 저를 모두들 선택하시고 이 말에 이제 그나마 이제 뒤에서는 영숙 씨가 한마디 쳐줘. 인터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근데 그 말 받고 실은 아무도 말 안 해. 옥순 씨는 멀미 때문에 그랬다고 쳐. 영숙 씨는 지금 한마디 치긴 했어. 근데 뒷자리야. 근데 현숙 씨가 지금 마음이 복잡하니까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현숙 씨가 적극성 조금 더 훈련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능력치를 키워야 되는 것이지. 능력치를 한편으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험 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런 장면이 이거 말고도 이제 대화를 많이 했는데 다 잘렸을 수도 있겠지. 그거는 모를 일이지. 여기서 현숙 씨가 적극적으로 했어야 돼. 근데 이제 여러모로 현타가 온 상황이지. 그리고 상철 씨도 영숙 씨랑 첫 번째 대화를 하면서 현숙 씨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왔겠거니 하고 오해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아무도 말 안 해주네 해도 웃고 말어. 다들 떠넘기기 바쁘구만. 조수석의 미덕은 이야기를 만들어내주는 건데 음악 감상만. 이거는 이제 현숙님이 지쳐 있었다. 그리고 뭔가 조수석의 조수로서의 어떤 미덕 혹은 뭔가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적극적으로 대화를 함께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지네끼리 친해도 만약 내가 어떤 모임에 나중에 와서 조금 텃세를 느끼더라도 그때 늦게 왔기 때문에 텃세를 느낀다. 그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더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랑 친해져 보려고 하고 거기서 내가 대화도 끼어들어 보려고 하고 그게 원래는 필요하죠. 힘든 일이야. 그런 힘든 일을 현숙님은 경험이 없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육이 적지. 끼어들기 근육. 그런 게 적다 보니까 여기서도 그런 게 나오죠. 처음에 이제 영수 씨와의 데이트에서도 나왔고. 그래도 현숙님은 아마 이 솔로 나라에 와가지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중간에 상철 씨 불러다가 그 덕담처럼 해가지고 관심을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기억나죠? 그 텐트 앞에서 상철 씨가 정숙 씨랑 정리하고 나서 거의 정리한 날인가 하여튼 마음속으로 뭐 난 이제 편해졌어요. 그 말을 했을 때 상철 씨가 굉장히 좀 자괴감에 빠져 있었거든. 나는 뭐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현숙 씨가 그거에 대해서는 다 호불호가 있다. 나는 그거 단점을 생각 안 한다. 덕담을 해줬거든. 근데 현숙님은 그게 상철에 대해서 호감 표시였어. 다음은 너다. 내가 지금 영수에게 갔지만 어쨌건 나는 너한테 꽃도 줬고 다음은 너다라고 이성적으로 후보를 둔 뭔가 일종의 현숙식 플러팅이었단 말이야.
근데 상철은 어떻게 느꼈어? 아, 우리 또 현숙 누나가 나한테 덕담을 해줬구나. 아, 나의 자존감을 또 지켜줬구나. 알았어, 현숙님. 내가 보답할게. 그 마음으로 갔단 말이야. 현숙님이 나를 이성 후보로 안다고 생각 안 했어. 현숙님은 그게 이성 쪽으로 생각해가지고 상철님하고도 연결을 해보려고 나름 의욕을 가지고 상철에게 말을 걸어본 거거든. 근데 상철은 현숙은 영호랑 뭔가 이렇게 계속 관계가 있는 줄 알고, 아, 누나가 내가 또 힘들어하니까 나를 이렇게 또 덕담해주면서 내 자존감을 지켜주네? 라고 상철은 생각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철은 나름 여기서 보답도 하고, 아, 우리 누나 내가 또 자존감 올려줘야지. 이렇게 됐다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마치 이 한 수업을 듣는데 남들은 둘이 썸인 줄 아는데 이 남동생은 정말 순수하게 그 친한 누나라고 생각하고 이 누나는 위장 여사친인 거지. 그러니까 흔한 이성 친구 관계라고 하면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상철 입장에서는 그때 굉장히 다운돼 있다가 현숙님의 말로 굉장히 의욕이 살았어. 그래서 보답을 하고 싶은 거야. 현숙님한테 자존감도 올려. 물론 보답 차원이 아니고 상철은 원래 뭔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거나 뭔가 상처받을 것 같은 사람을 이렇게 오지랖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 거야. 현숙님은 진지했기 때문에 지치는 거야. 애초에 진지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게 안 돼. 예를 들어 뭐 진지하게 왔어. 기대감이 커. 그럼 당연히 실망감도 크고 지치고 힘들고 그럼 쓰러지고 자기 원래 모습도 나오고 이제 그러는 거지. 그런 면에서 현숙님은 굉장히 이 솔로나라를 진지하게 임했던 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현숙님이 나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 이 사람이 나를 좋아서 그럴 거라고 내 마음이 순간 생겨나도 그럴 리 없어라고 접어버려 상철은. 왜냐면 솔직히 그렇잖아. 그 내가 외모적으로 자신이 없어? 되게 막 그래? 그러면 여자들끼리 뭐라 그래? 저기 네 남친 지나간다라고 할 거 아니야. 상철 씨는 그런 일을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저기 네 남친 지나간다. 네 남친 지나간다가 무슨 말이야? 저 사람의 고백은 너에게 심리적 타격을 줄 거다잖아요. 그러면 상철처럼 배려심 많은 친구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거나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상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게 이제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상철 씨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이성적으로 볼 거라는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훈련이 돼 있었을 거라고. 현숙님이 중간에 텐트에서 불렀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도 아, 나에게 또 관심이 있어서 데이트를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나? 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옥수님은 멀미하고 있고 영숙님은 이제 옥수님을 조금 신경 쓰였겠지. 옆에서 멀미하고 있으니까 걱정됐겠지. 그래서 아마 상철님도 그런 자존감을 깎아먹는 기억도 있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려고 노력을 했을 거고 또 그런 자기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했으니까 지금의 상철님이 나왔겠죠. 그래서 정적을 깨고 대화를 리드하고 옥순까지 살피는 부지런한 가이드 느낌이죠. 상철 씨는 여기서 이제 대화도 이끌고 운전도 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도 챙기는 이게 진정한 가이드로서의 덕목이네요. 여성분들은 일단 만나면 뭐 이뻐졌네 살 빠졌네 이런 토크부터 시작하면서 소위 털고르기, 그걸 털고르기라고 표현을 하는군요. 이제 이때까지 여기 와서 다녔던 식당 중에 제일 맛있던 거 있어요? 그러면서 상철 씨가 이런저런 질문 던지면서 화두를 던지거든요. 이것도 이제 영숙 씨가 먼저 대답을 하네요. 그리고 현숙님이 여기서 지금 옥순과 상철의 사이를 알고 그 사이를 끼어들어서 뒤집어 보고 싶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현숙님 삶에서 가장 적극적이었던 시즌이었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더 적극적이 되시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의 삶을 빗대어서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어쨌건 적극성 면에서 이제 경쟁이잖아요. 이게 물론 사람들도 친해지고 이렇게 다 좋은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서 어쨌건 경쟁이잖아. 근데 현숙님은 그냥 그 앞에 와서 그냥 타고 형님이 옷 벗어주면 바로 입고 그런 게 있지. 근데 이것도 실은 미숙함이지. 이게 현숙님이 보면 이런저런 경험이 많이 없어. 어떤 자기 일 그리고 어떤 웹툰을 그리는 취미 이제 그것만 보면 진짜 솔직히 나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되게 멋있는데 그런 멋짐 삶 이면에 생활적인 면에서의 경험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 밸런스가 되게 안 맞아. 그거를 조금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숙님은 오리백숙집 되게 맛있다고 꼭 가보라고.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맛이잖아. 둘이 먹다 한 명 트름해도 셋이 먹다 한 명 트름하고 한 명 침묵해도 모를 맛. 그래도 맛있음. 그래서 굉장히 배가 고프네요. 기운이 좀 빠져? 현숙님은 또 지금 기운이 빠져 있거든. 힘들지. 근데 지금 뭐 일주일도 안 되는 여기에서 며칠 텐트에서 쉬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다들 완전 그 추워가지고 벌벌 떨더만. 어쨌건 현숙님이 이렇게 지쳐있는 거를 좀 이해는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텐트 안에서 앞에다가 치킨 놓고 처음으로 이렇게 서로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카페로 갔지. 카페에서는 이미 그들은 서로 인정하지 않았겠지만 서로 마음은 시작된 후에요.
그러니까 고백도 마찬가지지. 서로의 마음이 이미 커진 상태에서 거의 이제 확인 작업이 고백이잖아요. 고백을 함으로써 마음을 키우려고 하는 거는 가능한 사람도 있지.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마음이 커져서 서로가 그걸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어도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그럼 캠핑장 앞에서 사진 찍어주면서, 그치, 어떻게 보면 사진 찍어주면서 서로를 알아봤고 치킨을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둘의 사랑이 시작됐죠. 그래서 기운이 좀 빠져. 여기서 이제 기운이 빠지는 여러 가지 이유는 여기에서 호응들이 너무 없으니까 더 긴장돼. 내가 뭔가를 할 일이 더 많아. 여기에서 분위기에 대해 상처는 그렇잖아도 이 사람이 말이 많고 나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분위기가 너무 침울하고, 그 당시에 이 숙소에 와서 첫날 나대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서먹했기 때문이기도 해. 그래서 그 총대를 맨 거더라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첫날 뭐 영수 씨는 원래 말 별로 없는 사람이고, 영식 씨도 그렇게 막 묵묵히 뭔가를 하긴 해도 뭔가 말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죠. 영철 씨도 말하는 걸 좋아하긴 해도 눈치를 그래도 살피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날 분위기가 그래도 말하고 이렇게 되려면 상철 씨가 희생을 해야 돼. 말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게 장점으로도 보였지만 뭐 정숙 같은 분에게는 가벼움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여자 3명 상대로 못 쏠 인생 처음이라 실시간으로 이제 기빨리는 중인데, 그 여자 3명이 또 그 중에 한 명은 내가 좋아하는 여자고 나머지 2분은 포스 있는 누님들, 그 또 누님들에게 거슬리지 않도록 또 모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도착을 했고요. 계속해서 옥순을 신경 쓰고는 있어요. 물론 이제 더 캐치를 했다면 멀미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신경 쓰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 옥순 씨를 앞에 태웠으면 됐는데, 옥순 씨도 내가 앞에 타면 멀미를 덜 할 거라는 생각은 해. 근데 거기에서 현숙님이 앞에 탈 때 언니 미안한데 제가 멀미 때문에 앞에 탈게요 라는 말을 못해. 현숙님은 그냥 내가 앞에 타. 뭐 다들 뭐 괜찮겠지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현숙님은 뒤에 탔어도 큰 상관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남들이 뒤에 타니까 뒤에 타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탔겠지. 이때 또 추워가지고 창문 열기도 힘들었을 거고. 다른 차 타고 올 걸 했지만 이제 여기서는 옥순 씨를 걱정합니다. 괜찮아? 다른 또 누나들이 있으니까 옥순만 챙기기에는 미안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대놓고 챙기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틈틈이 챙기고 있는 모습. 백미러로 이렇게 주시하는 게 심쿵이었다. 자상한 면모. 3대1인데 그래도 나를 봐주고 있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옥순 씨는 되게 좋은 면을 봐주려고 해요. 옥순 씨가 못 쏠린 이유 힌트를 그래도 막판이 돼서 찾았죠. 일단 그 상대 앞에서 맞춰주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순종적인 것처럼 보이는 장난꾸러기여서 라는 것도 있고, 앞에서는 모든 것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의심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의심이 많고 믿지 못하는 이런 경우는 또 생각해보면 옥순 씨에게 가볍게 접근하는 남자들로 굉장히 경계심 자체가 올라갔을 수 있는, 호기심도 많고 경계심도 많으니까 사람을 쉽게 만나기도 힘들고 내 호기심 때문에 막 장난스럽게 하면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거나 좀 그런 부분. 근데 그거는 이제 뒤에 옥수님이 상철님과 얘기할 때 그 단서들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나를 봐주고 있었네. 이런 설렘이 있어도 이 설렘에 익숙하지 않고 이 설렘에 빠져서 관계를 만들어가지 않아서 또 못소리기도 하죠. 그렇게 이제 석갈비를 먹으러 갑니다. 이 비주얼이 딱 그때 영철하고 순잔이 먹었던 그거죠. 제가 오늘 시원하게 다른 것도 시키세요. 상철이 쏜다. 상철은 그래도 옥순의 마음을 얻었으니 뜨거워라는 말도 놓치지 않고 뜨거워 조심해. 옥순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물론 마주보는 것도 좋지만 보통 뭔가 관심의 표현은 옆자리에 앉는 걸로 많이 표현하는데, 현숙님도 그래도 상철을 이성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이성적인 호감이. 근데 이제 쉽지 않았죠. 상철님이 지금 현숙 누나 편하게 해주자, 자존감 높여주자, 약간 이미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철님도 현숙님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표시했죠. 영수님이랑 데이트 처음 했지. 영호님이랑 계속 데이트 나갔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쉬려고 왔구나, 그 정도로 생각한 거야. 지금 영숙님 마음이나 현숙님 마음이랑 비슷할 거라고 상철님이 생각을 한 거지. 근데 현숙님은 그 정도보다 조금 더 상철에 대해서 인수적 호감이 있었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기를 바랬거든. 그래서 뭐 맛있냐는 말에도 이렇게 계속 신경을 쓰고 있죠. 그렇게 다른 분들도 챙기면서, 현숙이 상철이 소개팅 해준다고 할 때 그치 엄청 실망했었잖아요. 그래도 이제 영숙님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여기 와서 어때? 영숙님은 차에서 올 때도 뒷자리에 타지, 여기서도 대각선에 앉지. 물론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굳이 상철의 데이트나 이런 거를 크게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여기가 편하니까 오긴 했죠. 그리고 여기 와서도 뒷좌석에 있을 때도 그래도 화두를 던지고 대답을 해. 뭔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기본은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난 재밌는데 되게 단답. 질문보다 짧은 대답. 대안이 좀 너무 없었죠. 현숙님도 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어떤 뭐 그런 태도가 나왔을 때 자기 스스로가 이미 자기 자신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거기다 한 숟갈만 얹어도 아픈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비난이 나가는 거야. 그렇게 상철님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해도 호응이 너무 없으니까 언니들 앞에서 좀 나대는 것 같으니까 언니들 이 텐션에 옥수님은 그 같이 변해. 약간 카멜레온 같은 거지. 주변의 색깔에 나의 색깔이 맞춰져. 그래서 지금 현숙님 텐션에 옥수님도 영향을 받고 있어. 상철님도 이제 자꾸 나 혼자 토크를 하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통은 뭔가 이렇게 화두 던지고 이러면 사람들끼리 얘기도 하고 막 분위기가 올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지금 안 된단 말이야. 현숙님도 지금 상철을 조금 이성으로 보기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긴 할 거예요. 근데 쉬어도 된대. 근데 이제 쉬고 어떤 침묵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상철은 조금 견디기가 힘들죠. 왜냐면 뭔가를 해야 된다고 느끼니까. 세 분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잖아. 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에 또 옥수님은 좋습니다. 이런 상황도 예치 있게 넘기려고 하는. 근데 현숙님은 우리도 안 해도 돼. 여유를 즐겨. 하지만 막상 여유를 즐기는 건 아니잖아. 근데 여유를 즐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또 조용히 또 밥 먹고 오는 것 상철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 부담이 있긴 있을 거야.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갑자기 팔 돌리기 개인기. 그렇죠. 이제 상철님이 이제 일생에 단 한 번밖에 못하는 개인기죠. 한 번 이제 팔을 돌려버리는.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 자기 팔까지 희생하면서 그렇게 개인기를 선보이겠다고 자기 팔을 하나를 잃는 그런 과정입니다. 또 빠지지 말랐으니까 안 빠질게요. 나름 그냥 상철님은 진짜 애쓴다니까. 애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내가 띄우면 또 그때뿐 이러니까 옥수님은 지금 주변 영향 많이 받는 스타일이니까 현숙님 영향 받아버렸고 이게 또 좋은 건 아니지 물론. 그때도 이제 이 상황에서도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옥수님은 그 상대가 또 이렇게 막 텐션 올라가면 또 맞춰서 같이 막 올라가. 상대가 다운되면 갖춰서 막 다운돼.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누구든 맞출 수 있지만 바꿔서 말하면 그 어떤 분위기를 반전시키거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런 것을 자기가 어떤 주도적으로 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지. 혼자 놀 때는 재밌게 놀아. 근데 앞에 누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져 버려. 그게 약간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현숙님은 실은 누구랑 있어도 결국 자기 페이스를 지키지. 마이 페이스야. 그리고 영숙님은 어떤 부분에서 크게 뭘 하려고는 안 해. 지금 여기서 어쨌건 여기서 주인공은 상철과 옥순이다. 자기도 지금 어디까지가 선인지를 몰라. 어쨌건 사랑을 얻었으니까 인생 처음 사귄 사람이 이렇게 낯소리에서 나온 사람, 낯소리에 출연해서 만난 사람이고 심지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혼을 어느 정도 또 얘기를 하는 사이라면 굉장히 좀 희귀한 일이죠. 진짜 대단한 서사죠.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상철 옥순도 굉장히 친밀한 마음이 깊은 사이가 됐고 이제 대단하고요. 우리 상철이 저거 하려고 팔이 신기한 거는 잠깐이야. 아유 우리 상철이 애쓴다 하고 이렇게 상철이 얼굴 쳐다보면서 안쓰러운 표정을 짓는 영숙씨. 팔 그 자체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그 현숙과 지금 옥수님 이게 좀 차이가 있죠. 이게 막 시선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 물론 다 팔도 벗고 얼굴도 봤겠지만 그게 이제 이런 걸로도 조금씩 캐치가 되는 거지. 이걸로 다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차이가 있지. 모든 걸 내려놓고 상철의 말에 또 그대로 따라주네요. 영숙 씨는. 상철도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지금. 뭔가 책임감이 있어. 이 분위기를 띄워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힘들어. 근데 이건 상철 씨가 너무 과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기도 하지. 뭔가 분위기를 띄워야겠다는 생각. 그게 초반에 상철 씨가 가벼워 보였던 이유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영숙 씨는 진짜로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요. 현숙 씨는 지금 이 말 그대로 이 침묵 그냥 조용히 있어도 돼 한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가 봐요. 이 상황에서 옥순을 또 바라보는 그게 또 한편으로는 상철의 마음이 좀 전해지죠. 현숙님 밥 먹으러 옴이라고 상철이 생각을 했지. 그래서 실수를 했지. 현숙도 그냥 편하게 밥이나 먹자 하면서도 또 상철이 그래도 나를 이성적으로 봐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 현숙 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가장 이성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 상철이 맞거든. 그러니까 현숙 입장에서는 그냥 가장 편한 데를 고른 거기도 하지만 가장 이성적으로 보이는 사람 고르세요 했어도 여기 왔을 거야. 영숙 씨 입장에서는 그대로 편한 사람으로 온 거지. 그냥 다 내려놓고. 현숙 씨 입장에서는 그래도 영숙보다는
상철이 이성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상철과의 데이트가 이성적으로 느껴졌고 좋았거든. 근데 상철 입장에서는 영숙 누나나 현숙 누나나 그냥 편하게 밥 먹으려고 마지막에 이렇게 친한 동생 데리고 먹는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왔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상철도 솔직히 1대1 데이트 하고 싶지. 그래도 누나들 와서 같이 데이트하는 거? 그래 뭐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했겠지. 그쵸, 옥순만 보지. 그렇게 명상 타임을 끝내고 카페에서 이제 개인 시간을 갖기로 하면서 영숙과의 데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영숙과의 데이트. 나랑 옥수님이랑 어떤 것 같아요? 정말 스몰 토크. 약간 나노 토크가 있긴 있었어. 뚝딱대고 서툴고 진정성 있는 기수였어요. 그런데 전체 출연자들의 평균 진정성을 따지면 다른 기수나 비슷하다. 그래서 어쨌건 뭐 영숙님은 뭐 내려놨죠. 그래서 잘 어울려. 영숙님은 내려놨어요. 근데 상철은 내일 최종 선택 아니었으면 좋겠다. 옥순이랑 데이트도 한번 더 해보고. 정말 그 누나한테 사랑에 빠진 동생이 나 누나 이제 얘 너무 좋은 것 같아. 막 이런 얘기하는 것 같죠. 이 누나는 평소에 그래도 남사친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그러니까 완전 남동생까지는 아니었는데 맞죠. 그 말에 영숙은 흐뭇합니다. 한편으로는 아예 서운함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영숙도 서운하지만 그래 네가 행복하니 됐다 차라리 그렇게 이제 영숙 씨는 생각을 하죠. 옥순 얘기만 해. 머릿속에 이제 옥순밖에 없고 이거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혹시 모를 선을 긋는 거죠. 그래서 옥순이랑 대화하고 있으면 시간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설레? 근데 상철 씨가 영숙 씨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을 하거든요. 나는 이게 영숙 씨가 그래도 광수 씨랑 한 번 더 광수 씨를 알아봐야 되나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도 좀 들어요. 설레는 그런 느낌보다 말이 너무 잘 통하니까 시간이 언제 이만큼 지났지? 근데 영숙 씨는 설렘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그 설렘을 광수 씨에게서 얻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광수가 처음에 선택한 사람은 옥순 씨였어요. 그 뒤로 영숙 씨는 꽃다발을 상철에게 줬죠. 그리고 여성의 선택에서 영숙 씨는 광수를 선택했지. 그래서 광수를 처음 선택한 건 영숙 씨긴 했어요. 근데 영숙이 지금 상철 말을 들으니까 몽글몽글 설렘 이것도 좋지만 대화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는 것도 하나의 시그널일 수도 있겠다. 대화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광수 씨랑 했으면 시간이 안 가니까 모르는 게 아닐까요? 무한한 것과 없는 것은 결국 같은 것이 아닐까?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런 무한한 것과 없는 것은 결국 하나가 아닌가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닐까요? 그렇게 저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선호하는 미지근한 사랑이에요. 스며드는 거. 근데 어쩌면 영숙 씨는 그동안에 너무 어떤 설렘을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한편으로는 깨달음이 있었겠지. 근데 이 한 번 깨달았다고 해서 어떤 이성에 대한 선호가 바뀌진 않죠. 한 번 깨달음으로 이성의 선호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거면 사랑이 이렇게 힘들지 않지. 다 머리로 내가 만나서 행복할 만한 아니면 뭐 괜찮은 사람 만나서 그냥 사랑을 스스로 만들어가면 되지.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 물론 설렘이 있으면서 또 그게 스며들기까지 하면 진짜 최고지. 처음에 설렘도 너무 있는데 내 일상으로 이 사람이 꽉 차오는 느낌. 그냥 항상 있어도 막 이 사람만 생각나는 그런 것도 크죠.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있다. 그래도 그건 충분히 난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 설렘보다 스며드는 게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더 안전한 것 같긴 해. 왜냐면 결국 그 사랑은 그게 그 사랑을 하는 것과 사랑에 빠지는 것에 대한 영상을 제가 예전에 만들어 드렸어요. 실제로 그게 뇌 반응도 다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쨌건 사랑에 빠지는 시간에서 결국 사랑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상철이 말하는 건 사랑에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을 하는 것에 가깝죠. 설렘은 아무래도 성적인 부분도 섞여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이성적인 욕망이 좀 포함되는 거니까. 이게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어쨌든 그런 스며드는 것. 결국 오래 가려면 스며드는 관계로 가야 돼. 물론 그 설렘이 스며드는 관계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설렘이 유지되기도 하지. 그래서 연애를 할 때 항상 연애가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는 사랑에 빠지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랑은 빠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실은 사랑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마음도 사랑이라고 부르잖아. 미지근한 사랑을 찾으려면 친구 같은 사이가 좋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좋다.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건 모쏠이 이런 생각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상철 씨의 이 말이 굉장히 동감할 수 있는데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수많은 연애에서 실패를 해보고 설렘에 대어도 보고 이제 그러면서 실은 이런 깨달음을 얻어가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상철 씨가 진짜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건지 아니면 그냥 이걸 머리로 생각하는 걸 그냥 실제로 구현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놀랍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상철 선택 못 받고 우는 거 보고 그닥 미지근한 건 아니었다는. 아마 그 상철 씨 선택 못 받고 우는 거에서 제일 놀란 건 옥순 씨일걸요? 그래서 오 그렇게 깊어?
누나한테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어. 영숙 씨도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지만 여기서 관계 호칭을 영숙 씨 입장에서는 누나라고 호칭을 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철 씨는 현숙 씨한테 누나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지금 상철 입장에서는 영숙과 있을 때, 현숙과 있을 때, 옥순과 있을 때를 계속 다르게 이 사람에 맞춰서 반응하기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냐고. 지금 상철 머릿속에서는 옥순과 누나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옥순과 현숙과 영숙 이게 아니라 옥순과 같이 함께 이렇게 편하게 오려고 한 놀러온 누나들 이렇게 지금 상철 입장에서는 그룹핑이 돼 있어. 근데 지금 영숙 씨는 이렇게 쿨하게 옥순 얘기하는 거 다 받아주고 또 누나한테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어 하면서 스스로 누나라고 그 자기 관계를 규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장선상으로 상철은 현숙도 그러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가. 근데 그거에 지금 현숙 씨는 굉장히 충격을 먹는 거지. 만약 데이트 순서가 바뀌었으면 현숙 씨가, 그러니까 상철 씨가 현숙 씨한테 그렇게까지 뭐 누나라고 하거나 그렇게 편하게 안 했을지도 몰라. 물론 뭐 되게 미묘한 차이지만 어쨌건 이 영숙 씨가 나를 대하는 것처럼 현숙 씨도 나를 생각하겠거니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현숙 씨 입장에서는 내가 왔는데 지금 오자마자 갑자기 전에 우리 데이트 바로 직전에 데이트도 했던 사이인데 갑자기 너무 누나 된 거 아니야? 서운할 수도 있겠지. 상철님은 충분히 매력 있는데 나한테는 그게 크지 않고. 그래서 처음부터 영숙 씨는 상철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이성적으로 큰 호감이 있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괜찮은 친구다라고는 했지만 어떤 영숙 씨는 그 설렘을 찾고 있으니까. 영숙 씨가 찾는 그 설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티가 나지 않으면서 어른스러운 느낌을 찾고 있겠지. 그러니까 학생들을 하도 많이 상대하니까 학생 같지는 않아야 돼. 그런데 또 그렇다고 또 너무 어른스러워 버리면 또 말이 안 통해. 왜냐면 그냥 항상 어린 친구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영숙 씨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젊고 장난기 있고 그런 관계, 그런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런 게 티가 안 났지. 그런데 그렇다고 그런 아이들 같은 사람과 사귀자니 똑같아. 그럴 바에는 그냥 얘네랑 놀지. 그러니까 어른스러우면서 나의 장난스러운 텐션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거를 이제 원하겠죠. 근데 이제 상철 씨는 조금 그런 영숙 씨가 느끼기에 약간 그런 어른스러운 느낌을 못 느꼈을 수도 있겠지. 그 뭐 각자 취향의 차이니까. 광수 씨가 그 안경을 벗고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그것만으로도 인상이 확 바뀌더라고요. 근데 둘 다 꽃다발은 줬는데 맞아. 처음에 이성 표현을 호감 표현을 했었죠. 근데 상철 입장에서는 나한테 호감 표현을 처음엔 했어도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선택해서 데이트하고 이러면서 아 나한테는 이성적 호감이 없겠구나.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했을 수 있겠지. 지금 다 데이트를 해보니까 더 남동생 같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현숙님. 상철님 입장에서는 지금 솔직히 힘들어. 아무리 이게 뭐 새로운 이성들과 짧게 데이트하는 거를 재밌다라고 해도 에너지를 엄청 쏟는 일이지. 그리고 지금 상철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나라는 표현도 조금 뭐랄까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그걸 환승연애 그 밥 먹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커플은 사귀는 사이에 누나라고 부르는 거를 좋아하는 경우가 있고 누나라고 부르면 되게 싫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개인차가 있긴 하더라고. 그래서 현숙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돼요. 현숙님은 지금 아까 5대5에서 누나라고 부르면 선 긋는다 그룹에 들어있던 거지. 그러니까 어느 그룹이 잘못이라고 볼 수 없죠. 이건 말 그대로 5대5인데 이건 뭐 누가 잘못이야. 잘못이 없지. 그냥 딱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니까. 그러면 현숙님은 누나라고 불렀을 때 선 긋는다고 느끼는 그룹. 그쪽에 판단이 드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근데 오늘 갑자기 근데 현숙도 이쪽이 재밌어 보여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현숙 입장에서도 그래도 네가 제일 그나마 이성적으로 호감이긴 해 라고 할 순 없지. 근데 여기서 그냥 재밌어 보여서 그러니까 지금 상철이 느끼기에는 아 현숙도 영숙처럼 그냥 재미로 왔구나. 그래 내가 어쨌건 누나들 배려하자 이렇게 또 한번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이런 거는 좋은 일이니까 즐거운 일이니까. 그래서 내일 최종 선택 안 할 거예요? 근데 뭐 현숙님은 모르겠다. 지금 현숙 입장에선 누구라도 한 명 해야 된다. 그러면 상철을 할 상황이죠. 하면 누구냐? 근데 여기서 상철님이 다 보이는데 뭐 굳이 다 고정돼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선택한다고 해도 너는 어차피 옥순이잖아. 근데 현숙님이 이것도 너무 좀 소극적이지. 근데 물론 현숙님에게 방법이 없었던 건 맞아. 이게 한편으로는 내가 너한테 호감이 있다고 한들 그렇다고 네가 뭐 옥순 대신 나 선택할 거야? 아니잖아.가 지금 이 말이었는데 지금 그러면서 나는 그냥 즐겁게 놀다 가는 거지. 나는 너를 이렇게 호감이 그래도 있어서 왔고 최종 선택한다면 그래도 만약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너긴 하겠지만 뭐 그게 뭐 의미가 있겠나 정도로 현숙님은 지금 어쨌든 상철 씨를 대상으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여기서 현숙님이 나는 그냥 즐겁게 놀고 가는 거지 이 말이 상철이 느끼기에는 아 난 다 포기했어 라고 지금 느꼈어요. 현숙은 내가 너 선택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왔거든. 그리고 널 고르고 싶지만 너 어차피 너랑은 옥순이잖아. 굳이 내가 뭐 그 사이에 끼어들어야겠냐? 끼어들어봤자 되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너랑 데이트한 걸로 만족할랜다. 그나마 이성적인 얘기를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데 상철은 현숙님이 이 전에 1대1 데이트했던 것처럼 뭐 나는 매력이 없고 다른 사람이 나 좋아하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나는 포기했다로 지금 그쪽으로만 지금 듣다 보니까 아이 누나 여기에서 없다고 해서 나 좋은 사람 많거든요 하면서 지금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현숙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상철 입장에서는 지금 영숙에 이어서 바로 현숙이 나오니까 영숙처럼 나를 여기겠거니 하고 지금 대응하고 있고 지금 이 말도 이 전에 내가 자존감 올려주기 현숙도 나에게 자존감 올려줬지 그러니까 나도 같이 함께 우리는 이런 사이잖아 라고 상철은 생각하고 있는 거지. 우린 누나 동생 사이에 현숙님 갈 데 없을 때 나한테 오고 같이 데이트하고 내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내가 이 정도 배려를 할 수 있는 상철 입장에서는 갈 곳 없는 현숙이 와서 내가 밥을 사도 괜찮은 정도의 그런 누나 동생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철 입장에서는 배려지. 현숙 입장에서는 누나 동생 사이라서 온 것만은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제 충격이 되는 거고. 근데 누나 동생 사이가 아니어서 왔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도 괜찮지. 물론 너무 하면 이제 조금 순자 씨 알러뷰 알러뷰처럼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적정선이 있을 텐데 이게 그 적정선이 아닌 아예 표현을 하지 않아놓고 알아주길 바라는 게 돼버린 거야. 그렇죠. 현숙 입장에서는 진심이었을 깨지만 그게 이제 상철 입장에서는 그런 진심을 알기가 캐치하기가 어렵죠. 여기서 현숙 씨가 근데 그 전에 대해서 나는 너 뭐 이렇게 표현했거든. 당신이요. 당신 골랐다. 이렇게 하면서 어필을 하긴 했는데 상철은 그거를 아 현숙 누나가 장난치네 이렇게 그냥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죠. 현숙은 상철을 많이 받았지. 골라라. 바로 소개팅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상철은 현숙과 이제 앞으로 계속 인연 이어나갈 굉장히 친한 누나 동생이 되고 싶은 거야. 그렇게 됐다고 이미 생각하는 거야. 서로 뭐 진심으로 위해주는 도움을 주는 자존감도 올려주고 서로 대화도 하고. 그치. 소개팅 얘기는 선 넘은 게 맞아. 왜냐면 상철 씨가 지금 굉장히 진심으로 이제 편해진 사이라고 상철 씨는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는 나는 솔로잖아. 나는 솔로나라 와가지고 소개팅 해주겠다고 하는 거는 조금 넘었는데 상철 씨가 이제 이게 상철 입장에서 선 긋는 의도가 아니라 그어진 선은 이미 그어졌고 하지만 누나와 나는 이렇게 서로가 항상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왜냐면 상철은 지금 갈 곳 없는 지금 나는 솔로의 난민이 된 거야. 현숙 누나는 아까 있었지만 지금 난민 현숙을 위해서 밥을 주고 즐겁게 내가 여기서 MC도 봐주고 말 그대로 상철은 여기서 지금 현숙을 위해서 굉장히 나름 배려를 하고 있고 헌신을 하는 거거든. 이게 상철 입장에서는 베풀고 있는 입장이야. 물론 현숙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베품을 받았다고 하긴 이상한 말이지만 현숙님은 여기저기 지금 전쟁터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 영수의 그 칼춤도 받고 그 영호의 그 목걸이 공격도 당했고 그렇게 하고 여기로 왔단 말이에요. 이제 현숙님이 진짜 이걸로 상처를 순간적으로 크게 받았어. 순간적으로 심리적 타격이 탁 있을 때 이 새끼 봐라 했다가도 하긴 그래 너는 어차피 옥순이고 너도 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랬겠거니 하고 그래 알았다 그래 소개팅은 됐고 아유 너나 잘해 그것까지는 그 말까지는 할 수 있어. 근데 그 뒤로 어떤 공격적인 부분을 조금 덜 했어도 괜찮지 않았겠나. 그렇게 이제 야 너나 잘해라 이 말까지는 괜찮아 솔직히 할 수 있어 이 말까지는. 근데 이제 누가 누구한테 지금 근데 어차피 다 같은 목소리긴 하니까 현숙님 입장에서는 이게 이성적으로 어느 정도 호감이 있던 사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참나 이게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지 자꾸 왜 그럽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참나하면서 현숙님이 그 불편함을 드러냈거든요. 근데 상철은 여기서도 현숙이 불편함을 드러내는 이유가 현숙이 나한테 이성적인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고 여기는 솔로 나라인데 내가 지금 주제 넘게 아니면 선을 넘어서 이 사람에게 다른 남자를 해주려고 한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데 이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소개를 해주려고 한 것처럼 현숙이 어느 정도 그런 맥락이잖아요. 근데 상철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숙은 지금 좌절해 있고 자신감이 떨어져 있고 자기는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상태니까 아이 누나 그런 거 아니에요. 누나 짱이에요. 내가 멋있는 형들도 소개해줄게요.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제 상철 입장에서는 지금 현숙의 저 반응이 그냥 어떤 됐다. 야 무슨 대다 나는 안 돼. 그래서 야 너나 잘해라. 나는 틀렸어. 이렇게 지금 상철은 해석한 거야. 그러니까 현숙은 나는 틀렸어. 너나 잘해라가 아니라 야 네가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지금 여기 솔로 나라야. 나 지금 너한테 이성적 호감이 있어. 하지만 내가 말을 못할 뿐이지. 그거잖아요. 근데 상철 입장에서는 지금 저게 일종의 좌절이라고 생각을 이때는 캐치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자꾸 왜 그럽니까? 자꾸 좌절하지 마세요 누나. 자꾸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지 마요. 그때 내가 그렇게 좌절했을 때 나를
좋은 말로 나를 일으켜 준 것도 누나였잖아요. 지금 나도 누나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가 상철 생각이지. 근데 저렇게 말하면 할수록 현숙은 비참해지지. 왜냐면 내가 너 좋다고 했지 내가 딴 사람 해달래? 내가 주변에 남자 없어서 연애 못하는 줄 알아? 라고 생각하겠지 현숙님은. 근데 상철님 입장에서는 이제 저기서 현숙님이 갑자기 내가 나는 호의를 한다고 하고 여기서 운전도 해, 밥도 사, 그리고 여기서 재롱도 떨어, 그리고 여기서도 누나한테 내가 할 수 있는 배려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돌아오는 건 이제 싸늘한 반응이니 상철도 당황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관람자가 더 좋은 것 같다 지금은. 이때 이제 차 한 잔 마시고 좀 약간 속 살기고, 그리고 나는 관람자가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게 내가 관람자가 아니려면 옥순과 상철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야 돼. 아니면 영수와 영자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야 돼. 그거 말고 다른 뭔가는 없어. 지금 현숙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뭔가 관계를 만들고 싶은 마음은 없단 말이에요. 영호에게서는 도망쳐야 되고. 그래. 그래서 관람자가 좋은 것 같다 지금은. 상철도 지금 현숙 씨의 어떤 이런 반응에 살짝 조금 당황했겠죠. 그래, 그러면 되지. 누나가 편하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이렇게 누나라고 됐죠. 근데 이 누나라는 표현이 여기서도 지금 5대 5였죠. 그러니까 현숙님은 이 누나라는 표현도 굉장히 불편한 그 50%에 해당하겠지. 상철은 현숙이 나에게 어떤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 전 데이트에서도 상철이 느끼기에는 현숙 씨가 나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상철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친구로 지내. 그냥 이성적으로는 안 보여. 그래서 날 이성으로 안 보자면 친구로 지내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게 디폴트라고 상철 입장에선. 그래서 나를 현숙처럼 대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상철은 생각하질 않아. 현숙이나 영숙이나 어차피 그냥 재미로, 여기서도 처음에 이제 현숙 씨가 재미로 왔다고 하고, 아 역시 그렇지, 그럼 그렇지 하고, 그래 뭐 그냥 여기서 그냥 누나 동생으로 대화하고 편하게 얘기하다 가야겠다가 아마 상철 씨의 생각이었을 거야. 그렇게 이제 호칭은 누나라고 정리가 됐고요. 근데 이 누나라는 호칭은 아마 영숙과의 데이트, 그리고 여기에서 또 상철도 순간 당황한 것들, 그러면서 나온 말이지 않겠나 싶고요. 내가 옥순이한테 선택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지금 현숙의 반응을 보고 지금 영숙과는 좀 다르네? 그러면서 내가 옥순한테 최종 선택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이 말은 혹시 누나 나에 대해서 뭔가 이성적 호감이 있는 거야? 있었던 거야? 라고 묻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본인이 알아봤어야지. 근데 여기서 이제 상철이 이 질문은 내가 옥순에게 최종 선택을 하면 혹시 누나 그걸로 상처받아? 혹시 누나야 나에게 이성적 호감이 있었던 거야? 내가 지금 실수했네? 그거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야 선을 그어야 되는 사이였나? 혹시 우리는? 그걸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현숙은 그건 본인이 알아봤어야지. 근데 상철 입장에서는 몰랐어. 현숙이 나에 대해서 그런 이성적 호감이 있어서 왔는지 몰랐어. 근데 처음에 그래서 왜 왔냐는 식으로 물었을 때 재미로 왔다고 했잖아. 아니 누나 보기에는 어때? 그래서 무슨 답을 원하는 거지? 상철도 지금 여기서 당황하고 긴장한 태도가 나오거든요. 무슨 답을 원하는 거지? 근데 현숙은 현숙대로 지금 확인 사살하는 건가? 나한테 지금 상처 줘놓고 그래서 네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상철은 현숙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나? 그런 마음을 들어보고자 처음 화두를 던진 것 같아요. 내가 옥순을 선택했을 때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근데 현숙 성격에 나쁘지. 그래도 이성적 호감이 내가 너한테 없진 않았는데 그래도 둘 사이 응원한다. 이 정도를 원래는 상철 씨는 듣길 바랬을 거야. 만약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내가 몰랐네. 아 미안해. 이제 알았네. 내가 좀 실수했네. 이 정도로 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서 현숙 씨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다른 사람에게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겠죠. 상철에게도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상철 씨는 여기서 현숙 씨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상철 씨가 느끼기에 현숙 씨가 공격적으로 나온다고 느낀 거예요. 근데 현숙 씨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았지. 물론 여기서 뭐 짝사랑을 하는 사이까지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상처를 받을 수 있지. 근데 상철은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가 지금 한 방 맞은 꼴이 돼버렸어. 아 오늘 실컷 배려하고 노력했는데 현숙에 화가 돌아오니 아니 또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되면서 지금 당황했어. 그래서 뭐 마지막 날 밤인데 너무 아쉬운걸? 그래서 뭐 가서 한잔하면 되지. 빨리 하고 집에 가자. 혹시는 그냥 빨리 치우고 싶어요. 상처도 너무 크고 그냥 지쳤어. 쉬고 싶어.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실은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그래도 없던 기회도 생기는 게 사람 인연인데, 물론 여기에서는 없던 기회가 생길 만한 가능성은 없지만 현숙 씨는 너무 빨리 포기를 했죠. 내가 적극적으로 했다가 상처받을 게 두려워서 포기가 빨라. 상처가 덜한 길이잖아. 그래서 현숙 씨가 어떻게 보면 그런 쉽게 포기하는 것, 어떤 경쟁에 굳이 끼어들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을 이미 비난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현숙 씨가 못났다가 아니야. 현숙 씨는 실은 굉장히 잘난 사람이지. 현숙 씨처럼 자기 취미에서조차 저렇게 프로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본업도 대단히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거죠, 실은.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이나 그런 부분이 좀 낮아. 어떤 상대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뭐 그래서 웃음으로 마무리하지만 상철에 대한 마음은 10점 만점에 몇 점이냐는 말에 6, 7점. 낮지 않은 점수죠. 낮지 않은 점수야. 키워가려면 키워갈 수 있는 점수야. 난 이게 굉장히 솔직한 대답이었다고 봐요. 근데 그만큼 상철이 편안한 상대긴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 사람한테 이성적 호감 없어요. 난 그냥 친구예요. 라고 실은 그냥 스스로를 그렇게 속일 수도 있어. 그 스스로를 그냥 속이고 그러면서 뭐 이성적 호감은 뭐 1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현숙님은 그래도 솔직하게 임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성적으로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걸 5점으로 기준을 잡았을지 1점으로 기준을 잡았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6, 7점이라는 건 이성적 호감은 있다. 그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금 그분이 어느 쪽으로 마음을 가 있는지가 보이는데 거기에 끼고 싶지 않다. 굉장히 솔직하게 인터뷰를 한 거죠. 이거는 현숙님의 솔직한 마음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에서는 현숙님은 그래도 이게 물론 뭐 다른 분하고 좀 비교하면 그렇지만 소극적인 태도는 취해도 우회 전략에 익숙한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내가 뭔가에 있어서 정면으로 부딪히긴 하는 사람이야. 안 해도 되는 거에선 피하고 도망치지만 그래도 자기가 뭔가 도전할 거를 놓지는 않아. 근데 그 안에서 또 상처받는 게 두려운 거지. 오히려 굳이 말하자면 게으른 완벽주의자에 가깝고 한번 시작하면 치열하게 하는 사람이긴 해. 그러면 현숙님은 무언가를 했을 때 이뤄나가고 변화해갈 가능성이 훨씬 높지. 지금 이 인터뷰만 봐도 우회 전략 안 쓰잖아. 솔직하게 직면하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우울해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현재 상황을 그래도 솔직하게 직면하는 게 더 뭐랄까 더 개선도 되고 스스로가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물론 당연히 뭐 개선돼야 될 부분은 많죠. 이런 인터뷰도 굉장히 솔직하게 임했어. 실은 자존심이 분명히 상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 내가 저렇게 날 소개팅 해준다는 사람을 6, 7점으로 평가한다는 거는 실은 되게 자존심 상할 수 있거든요. 요즘 메타인지가 굉장히 흔한 용어가 됐죠. 그치. 문제 해결할 땐 직면이 가장 중요하지만 직면할 때 내가 맞이하는 공포와 충격은 정말 크더라고요. 그럼 맞아. 근데 그걸 한번 이제 경험하면 또 자부심이 생기지. 내가 이렇게 부족했던 존재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그거를 이제 한 번씩 한 번씩 경험하면 정말로 단단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겁도 많고 자신감도 없어서 누군가와 비교당하고 상처받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직면을 시도하는 거야. 직면을 시도하는데 그게 잘 안 되지. 쉽게 되면 뭐 하루아침에 바꾸지만 나름 이거를 솔직하게 자기와 비교당하고 상처받는 거를 그래도 인지하고 하려고 한다는 게 그게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 그래요. 아파도 직면하는 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영호한테 그랬잖아, 현숙님이. 내가 잘 받아줘서 그런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 그래서 더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 현숙님은 자기를 직면했지만 어쨌건 그 틀을 깨기에는 이번에는 어쨌건 무언가 우리가 변화를 할 때 그 변화가 결실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운동을 해서 몸이 커져가는 그 거울 속에 나를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보상인데 운동을 아무래도 몸이 변화를 안 해. 그러면 솔직히 맥 빠지지. 이 카페 광수 영숙 씨가 왔던 그 카페인가? 근데 조금 눈에 익긴 하죠. 오늘 1대1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상철도 아쉬워. 옥순이랑 1대1 데이트하고 좀 기분 좋게 끝내고 싶었는데. 근데 그걸 바랬어? 당연히 바랬지. 근데 뭐 비슷한 컨셉이니까 같은 카페 다른 자리일 수도 있겠지. 이렇게 될 걸 예상했나요? 전혀 예상 못했죠. 아까 괜찮았나? 좀 별로였나? 이 친한 언니들한테 지금 상견례하는 자리 같지. 그래서 이래저래 신경 만났었던 다대일. 그래서 힘들었다. 나 노력했다. 근데 이런 거를 또 옥순 씨는 또 다 받아주는 사람이니까. 그게 이제 옥순 씨가 확실히 장단점이 확실한 사람이죠, 옥순 씨도. 이런 거에서 이제 상대가 무슨 말하면 맞춰주고 또 그거에 맞는 말을 하고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고 그 자리에서 항상.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또 자유로운 용이 있어서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굴뚝 같은. 근데 상철 씨는 그걸 다 맞춰주는 사람이고 이렇게 세명하게 골고루 관심이 있어야지 자기한테만 관심 쏟는 게 좋으면서도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게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니까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옥순 씨죠. 그래서 관심 있지 다 얘기했고 잘했어. 그러면서 내일 뭐 입을 건데 라고 던집니다. 이게 결국 처인 선택할 때 같이 입자라고. 지금 상철 씨가 이때까지만 해도 조금 거의 확신을 했던 것 같아. 하지만 숙소에 돌아가서 그 3초 바이러스가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 지금 3초 바이러스에 옥순 씨가 감염될지 몰랐지. 그래서 여기서는 상철 씨가 생각보다 이게 옥순 씨랑 어느 정도 서로가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어. 거기에 이제 옥순 씨는 감염이 돼버렸죠. 그렇게 해서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이게 장난을 치고 이렇게 장난치는 걸 보면 옥순 씨도 최종 선택을 상철 씨랑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이 자리에서만큼은 하려고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나랑 맞춰 입으려고 니트 입으면 나도 니트 입고 마지막 날이니까 완전 색다른 거 입을 거예요. 그냥 장난을 치죠. 근데 옥순 씨도 고민은 했겠지. 완전 확신까지는 아니야. 그래, 방금 그 말은 좀 아니고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3초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전이다 보니까 그래도 최종 선택을 상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조금 상철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옥순 입장에선 상철이 처음부터 나를 좋아한 건 아니긴 해. 그리고 여기서도 3대1 데이트를 하기도 했고 우리야 이제 상철을 보니까 상철이 누군가를 한 번 보면 나름 진중하게 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아는데 근데 이제 옥순의 1인칭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가볍다. 주변 사람들의 가볍다. 정숙을 통해서도 3일간은 또 정숙에게 마음을 갔었고 옥순 입장에서는 좀 확신을 갖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3인칭으로 보니까 이게 보이지만 옥순 입장에서는 첫 3일은 정숙에게 쭉 마음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어떻게 보면 나한테 마음을 표현한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상철은 제가 거짓말을 할 것 같습니까? 할 것 같대. 이게 상철 씨가 이 나는 솔로 프로를 하면서 평판이 되게 좋았잖아요. 옥순 씨에게는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 됐을 것 같아. 사귀면서도 더 좋게 보이고. 그러면 상철 씨가 만든 복이지.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이 물론 최종 선택에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가서 이루어졌지. 그렇게 이제 같이 있으면 재밌대. 재밌으니까 계속 같이 있고 싶고. 이렇게 재밌으니까 계속 같이 있고 싶고 그렇대.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모쏠의 마음에도 사랑이. 옥수는 좋아하는 마음이 조금은 생기고 있는 것 같다. 한번 정해진 건 확고한데 상철인 건 확고한데 최종 선택을 과연 할 거냐 말 거냐 그거는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상태죠. 잘 모르겠다. 이 잘 모르겠다가 이제 3초 바이러스를 만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선택을 안 하는 걸로 가지만 그래서 말은 계속 나는 너다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장난스러우니까 장난으로 너다라고 하는 건지 진심인데 그렇게 표현하는 건지 그러면서 영식님은 몇 퍼센트냐 라는 거에 아까 9대1 정도라고 했으니까 1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1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9대1이면 몇 퍼센트야 영식님에 대해서 9대1이면 10%잖아. 그래서 몇 퍼센트냐는 거야? 이거를 아무도 몰랐던 걸까? 일부러 매기는 거야? 뭐야 9대1이면 1%야지. 진짜 이게 근데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런지는 알겠어. 우리도 뭐 이해는 해요. 옥순의 마음을 평가하여 여기다 더 추가한 거지. 아니야. 이때 이제 그 영호의 이 말이 나오죠. 근데 저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물어보는 거에 이제 제가 막 못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영철님이나 광수님이나 다 잘생겼죠. 제가 뭐 특별히 저만 못생긴 거 아니죠. 이렇게 하면 뭐 이해 인정 이러면.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남녀의 차이가 있긴 한데 남자는 잘 못 들이댈 거 아니야. 그래서 나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들이댈 거란 말이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유전자가 남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또 살아남기가 쉽고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굳이 그럴 필요가 이제 없는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이제 너무 그럴듯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이제 잘 인용을 안 하려고는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뭔가 풀어낼 때는 굉장히 그럴듯해지죠. 그래서 제가 막 못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외모를 스타일이 못 살리는 것 같아. 뭔가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생김새를 바꿀 수 없는 걸 인상이 좋아. 너는 호남형이야. 영호 씨가 호남형이긴 하잖아. 뭔가 이렇게 사람이 착해 보이고 여기서 영식님의 반응이 세긴 했어도 그 말의 맥락 자체는 나는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영식 씨는 좀 답답해요. 못생겨도 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다 애 낳고 잘 살아. 근데 이거는 네가 못생긴 건 맞아. 근데 못생겨도 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다 애 낳고 잘 살아. 이 말은 지금 영호 입장에서는 영식 입장에서는 괜찮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라고 나름 그 영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긴 해. 영식은 지금 영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인 건 맞는데 문제는 영호는 그 질문이 내가 못생겼냐 아니냐였지. 근데 못생겼냐 아니냐는 질문에는 못생겼다가 돌아왔어. 영호 입장에서는 차라리 아예 뭐 못생긴 건 아니고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 뭐 외모가 뭐 중요하냐? 나도 살아. 이러면서 나를 낮추면서 그렇게 그 정도가 좋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그리고 외모 지적하면 안 되는데 영식님이 이게 스타일링을 지적을 할 거면 외모가 나쁘진 않아. 근데 다만 이 스타일 같은 걸 바꿔보는 게 어때? 그 정도가 난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 영식님의 의도는 좋아. 의도 자체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저 멘트가 좀 과한 거지. 처음부터 그냥 너는 못생기게 맞아라고 그냥 못 받고 시작을 해버리는 거니까. 근데 영식님은 이제 친하다고 생각을 하겠지. 의도 자체는 영식 씨 입장에서는 영호를 위해서 조언이긴 해요. 솔직히 이 말을 에이 뭘 못생겨. 근데 스타일은 조금 바꾸면 좋겠어. 뭐 사람마다 다 시장이 있는 건데 하면서 이렇게 우리 평소에 하는 말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영숙님 좋아했다가 현숙님 좋아했다고 하지만 나름 목걸이를 주려다가도 까였고 지금 형들 조언 안 들었다가 목걸이 줘가지고 또 괜히 또 민망한 상황. 실은 영식 씨만큼 영호 씨도 상처가 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사람이 조금 민감하고 여유가 없는 사람이긴 해. 그래서 내성은 영식 씨 쪽이 더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건 영호 씨는 더 어리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영식 씨가 아이고 너도 힘들겠지. 아이고 너도 참 고민이 많구나 생각하고 조금 형답게 여유 있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영식 씨는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보였고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영식 씨도 지금 너무 마음이 이게 좁아. 지금 조급해서 그렇겠지. 상처를 받았고 바보같이 갑자기 그런 외모? 아 무슨 외모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미쳤어?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세게 나가는 거지. 저게 독설인가 근데? 초면에 카메라 앞에서 하기엔 좀 독설이지. 물론 영우 보통의 사람에겐 독설이 아니지. 예를 들어서 저 말을 상철한테 했다. 굳이 독설은 아니야. 근데 지금 영우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지금 저 말을 너는 못생겼고 그리고 너는 스타일을 바꿔야 되라고 이렇게 빠방 꽂아버리는 거는 실은 영우 입장에서는 평생에 처음 들은 말이니까 독설일 수 있지. 내가 외모적으로는 부족해.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뭐 어때? 이렇게 되는 게 필요하긴 하겠지. 그리고 영호 씨도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 대답을 들을 책임은 있어요. 내가 질문한 거에 솔직한 대답을 듣는 거니까. 근데 영식 씨가 저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른스러운 태도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영호는 내가 그냥 못생겼냐고 물어봤지 뭐 스타일까지 지적이야. 나름 한다고 하고 왔는데 근데 지적받으니까 지금 좀 반발심이 들 수 있겠지. 그냥 머리 다 내리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다녀요. 원래는 이렇게 안 해. 나도 꾸민다고 꾸민 거야. 근데 이제 영식도 이제 한번 세팅을 다시 해봐. 잘생기진 않았어도 못생긴 건 아니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정도로 생각을 했겠죠.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영호 씨가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또 착해 보이고 또 그러면 또 저런 외모에 또 호감을 가질 수 있고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어떤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아쉬워서 그래. 30살 치고는 좀 올드해 보여.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처음 세상에 나온 게 솔로 나라니까 물론 그 전에도 뭐 놀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아쉬움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더 혼내는 거야. 이런 말이 영호님 입장에서는 되게 불쾌하단 말이야. 어쨌건 영호님에 대해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30살 때는 최소한 20대로 봤다는 거는 30살 때 29살로 봤겠죠. 29 어려 보이는 것보다 멋있어 보이는 게 실은 중요하긴 해요. 노안인 거는 괜찮아 실은. 어려 보이고 못나 보이는 것보다 노안이고 멋져 보이는 게 나아. 그래서 30살이면 헌팅포차 같은 데도 가봐라야. 이게 영식 씨가 헌팅포차를 많이 다녀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헌팅포차 같은 데를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간 세월이 야속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그게 영식 씨의 어떻게 보면 한이지.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아 영식 씨 저런 데나 놀고 완전 여미새네? 이건 오해일 거예요. 헌팅포차라는 게 결국 가보긴 했을 거야. 가봤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더 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한 일종의 회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때 영호 씨가 헌팅포차 얘기가 갑자기 나니까 웃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헌팅포차예요. 그래서 뭘 비웃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비웃어라는 표현이 영호 씨가 영식 씨를 비웃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영식 씨가 그렇게 느껴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식 씨는 왜 영호의 웃음을 비웃음으로 해석했을까? 그게 인지거든, 인지. 내 말에 타인이 웃으면 비웃는 거다라는 생각. 내 나이에 헌팅포차를 얘기하면 비웃음을 살지 모른다는 두려움. 영호 씨의 웃음도 비웃음으로 보이는 거지. 나 나이 들어서 지금 뭐 헌팅포차 얘기하니까 왜 웃겨? 이거는 실은 영호 입장에서는 영식을 비웃은 게 아니라 나 못생겼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헌팅포차예요. 내가 무슨 헌팅포차야. 영호 씨 기준에 생각해보면 영호 씨가 모르겠어. 헌팅포차를 가고 막 그랬던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영호 씨가 연구실에서 그렇게 하고 보니까 연구실 사람들이 처음에 응원해주고 이런 걸 보면 연구실 사람들이랑 되게 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호 씨 입장에서는 내가 웃음이 나서 웃는 거야. 근데 영식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해. 얘가 웃었어? 날 비웃네? 굉장히 그러니까 공격적인 세계관이지. 항상 주변에 대해서 경계심이 높은 세계관이야.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런 것도 여유 있게 못 받아들인 거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영식 씨가 더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공격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워딩 자체는 아무래도 이렇게 남자들 집단 사이에서 많이 있었고 회사적인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워딩 자체가 센 게 순화되는 기회를 못 얻었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누리지 못한 세월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이제 그 같이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할 때도 현숙님이 뭐 약간 이렇게 놀리듯이 얘기했거든요. 그때 영식님이 진짜 정색하면서 다들 자기가 잘해서 잘된 줄 알지 뭐 그런 말을 해. 그런 것도 실은 굉장히 공격적인 거지. 이제 막 그럴 때 아유 좋겠네 어디 커플이라 좋아 행복해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조금 마음의 상처가 있어도 놀리듯이 하면서 그렇게 하면 티키타카가 되거든. 근데 거기서 진짜 정색하면서 이 양반들아 하면서 그쵸? 거기서 이제 다들 자기가 잘 돼서 잘난 줄 알지. 그게 결국 같은 맥락이거든. 내가 너 같았으면 난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지금 모쏠 여기 오지도 않았어. 내가 네 나이였으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왔지. 하지만 너는 왜? 하면서 더 비난이 가는 거야. 그렇게 뭘 비웃어?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헌팅 포차는 뜬금없었지만 영식 입장에서는 저게 이제 내 마음의 일종의 갈망이었지. 내 나이 또래 남들처럼 헌팅 포차도 가고 사람도 사귀고 내가 딴 애들처럼 갔으면 아, 나 정도의 말빨과 나 정도의 외모면 쟤네들보다 연애 훨씬 잘했을 텐데. 모쏠이 안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헌팅 포차를 30대 분들도 가요? 영식님이 38인가요? 39인가? 아, 전문 용어로 입구컷. 그렇죠. 한두 번 가봤는데 너무 좋았지만 결국 많이 못 누렸던 그런 기억일 수도 있겠지. 그렇다고 뭐 꼭 나이트를 가라는 그게 이 본질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영식 씨의 그러니까 본질적인 조언은 알겠어. 네 지금 뭐 운동 또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라이브에서 보니까. 그래서 몸 열심히 만들고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영호 스타일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서 그 안에서 경험도 쌓아가고 미숙한도 또 귀엽게 봐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만나는 게 괜찮지.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시장이 또 있어요. 영훈 씨의 매력은 클럽에 갔을 때 나타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제 안 가봐서 지금까지. 근데 영식 씨는 이제 전부 가보래. 내 나이 되면 못 가니까 네 나이 때 갈 수 있을 때 전부 가라. 이거지. 결과적으로 영호 씨에게는 듣기 싫은 조언이 되지. 영철 씨가 여기서도 물론 편집된 걸 수도 있겠지만 거의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영호한테 조언한다고 끼어들어도 좋을 것 같고 영철 입장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베스트죠. 그러니까 이제 영호는 얼굴은 웃고 있죠. 속으로는 타격도 있고 짜증도 나겠지만 그리고 영식은 혼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뭔가 자괴감이 밀려오거나 슬픔이 밀려온 게 아니야. 하루 종일 이 마음이야. 근데 영호가 거기에서 그 외모 갖고 건든 거지. 그거에 이제 누구든 걸려봐야 실은 내가 괴롭고 내가 지금 떠나버린 세월 때문에 그 예전의 나였다면 상철보다 내가 옥순의 마음에 들 수도 있는데 상철 상대도 안 되는데 원래 잘 나갔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아까 영호 씨의 그 말에 지금 네 나이에 대해서 올드해. 왜 네 나이 걸 못 누려. 그 나이 거 누려. 이렇게 하면서 나이 공격 비슷하게 됐잖아요. 그게 결국 그 상철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패배감이 하루 종일 지금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아직까지 미련이 남아있는데 그 미련을 다시 쓰기에는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줄 것 같아요. 미련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영식 씨가 그 상황 파악을 잘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잘 하고 있는데 마음도 이해가 가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짜낸 결론이 3초 라이팅이었다는 게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지. 어떻게 보면 솔로 나라의 이면을 알고는 있었는데 여기에서 대놓고 그렇게 하라라고 다른 출연자들한테 말한 건 처음이잖아 지금. 그렇게 전략이 나왔다는 게 이제 너무 실망스러운 거지. 그래도 최소한 솔로 나라 와서 5박 6일을 지냈으면 최종 선택이라는 것을 진짜로 목표로 열심히 해야지.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정성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영식 씨는 어쨌든 5박 6일에서는 내가 졌다. 하지만 이거를 장기전으로 가면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략을 세웠을 수도 있겠죠. 이게 결국 예능이구나.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정말 극히 일부일 뿐이구나. 그냥 영식을 연기했을 뿐이구나라는 식의 느낌을 주는 것 같아. 그들의 본체는 나가서 연애를 하건 DM을 받아서 새로운 연애를 하건 뭔가 그런 다른 목적이 있고 여기서는 그냥 초연 선택에서 슬프게 그냥 애절한 사랑이지만 그냥 마지막에 선택하지 않는 그런 거를 연출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그냥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같아서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영식 씨가 진짜 더 똑똑한 사람이었으면 저런 거 대놓고 말 안 해. 여기는 다 가짜야라는 느낌이 돼버렸어. 3초 라이팅 자체는 똑똑한 건데 그것을 3초 라이팅을 저렇게 대놓고 카메라 앞에서 언급했던 건 똑똑하지 않은 거지. 더 전략적이었다면 아닌 척, 모르는 척, 그리고 술 주정도 안 했겠지. 그냥 마음이 떠났는데 집착하는 느낌. 옥순이 마음이 떠났다고는 생각해. 그래도 이때 이제 밤새 고민을 하는 거지. 근데 그 영식이 답을 얻었던 건, 영자의 마음을 딱 캐치하는 순간, 나가서부터, 여기서 지금 5박 6일은 졌지? 근데 여기에서 만약 얘가 최종 선택을 안 하게 하고 나가서 계속 이 승부가 이어진다면 영식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초반엔 내가 이겼었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옥순이 선택 안 할 때 영식 씨, 아싸! 야, 됐다! 나 생전 처음 봤어. 다른 사람이 선택 안 하는데 거기서 옆에서 아싸! 그 장면이 이제 뒤에서 나오죠. 그 영식의 전략. 청춘이 눈부신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싱싱했던 것. 청춘은 어서 몸을 쓰라고 명령한다. 이거는 뭐죠? 영식 씨가 청춘을 그냥 보내버렸다는 얘기인가요? 몸을 안 썼다는 건가? 아침이 밝아옵니다.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